꼴통쇼 열심히 네.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에게나 욕하지 않는 남자,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욕하는 남자, 욕 아티스트 총각의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자 우리 2013년 오늘 마지막 우리 꼴통쇼 맞습니다. 녹화에 이렇게 강추위를 뚫고 네. 정말 손발에 동상이 걸릴지 또 얼굴에 홍조가 생기지도 모르는데도 안면 홍조. 이 자리를 네. 가득 채워주신 우리 꼴통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대단하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네. 꼴통쇼 오늘은 또 저희 또 협찬 소개 오늘 정말 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네. 세계적인 헤어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준호 헤어에서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호지 그리고 또 활 네. 게임 유명한 곳입니다. 네. 우리 4시 33분에서 또 이렇게 저희 제작 지원을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상위만 협찬 받고 있습니다. 아직 네. 하위는 못 받았어요. 아르코발레노 부평점에서 상위만 협찬 받고 있습니다. 이영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키가 188이 네, 됐었다면 하위 받을 수 하이를 있습니다. 받을 수 있었을 네. 텐데. 오늘부터 키를 네. 좀 돼지 기름도 먹고요. 그럼요. 네, 여러분 혹시 남는 기름 있으면 좀 주세요. 분유 뭐 이런 거. 보통 네. 집에서 비계 같은 거 안 드시잖아요. 네, 저희 그래서 주세요. 네, 비계 협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또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아루이에서 수소 음료 제조기, 네. 그리고 주식회사 H워터 코리아에서 수소수 한 네. 박스를, 자 그리고 리더겐 피부 부위별 세분화 전문화 코슈메디컬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리더겐에서 화장품 선물, 네. 그리고 토마토를 먹는 무항생제 돼지고기 토마포크에서 네. 우리 또 돼지고기 선물 맞습니다. 세트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고 계세요. 네. 박수 한번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 삼성 관계자 여러분들, 또 현대,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포스코, 네이버, 저희는, 네. 뭐 철강도 많은 저희는 협찬을 네. 받겠습니다. 다 받습니다. 다 주세요. 네. 제가 갖다 팔아서 돈으로 알아서 바꾸면 팔겠습니다. 되니까요. 네. 네, 저희는 또 직접 광고를 네, 포함하고 뭐 있으니까요. 노스페이스, K2 뭐 뭐든지 다 블랙 주세요. 야크. 저희가 다 네. 알아서 팔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희 꼴통쇼 오늘 42번째 오늘 이제 꼴통 마스터 모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정말 이분은 저희가 네. 감격입니다. 네, 저희의 영원한 큰 님이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1, 2회를 처음으로 녹화하던 날 네. 기억나세요? 네, 예. 너무너무 그냥 오셨다는 말씀이 강의 한 줄 알고 파워포인트 준비하려고 했는데 앉혀놓고 엉뚱한 거 물어봐가지고 자기 깜짝 놀랐대요. 할 말을 네. 내가 다 못하고 왔어. 네. 이러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희는 이제 꼴통쇼 첫 네. 녹화 녹음이었거든요. 네. 그냥 일반 스튜디오를 빌려서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 20명 정도가 네, 그래도 그때 변함없이 정도 예. 오신 저기 우리 청바지는 우리 또 저 박성원 대표가 박성원 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우리 여성 청바지 어깨 1위시고요. 맞아요. 여러분은 맞는 게 없어요. 거기 청바지 보니까 저의 종아리가 거기 허벅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청바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렇죠? 하여튼 좀 불편해요. 네. 아무튼 또 그랬던 분들까지 초심 이렇게 잃지 않고 와주시고 계시는 우리 분들도 또 계십니다. 마이크 임팩트 부사장님, 우리 이상화 부사장님. 그러니까 그때 네. 당시 기억나죠? 네. 예, 그새 참 많이 늙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님 외출용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오셨네요. 오늘 왜 저 중절모로 쓰고 오셔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또 한번 영광스럽게 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도 헤어의 강윤선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강윤선. 강윤선. 와, 아니 저희 2회 때 첫 녹화 때 기억나시죠? 그럼요. 저는 어. 강의하는 줄 알고 파워포인트 갖고 왔다가 또 이런 대담하고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깜짝 놀라서 깜짝 집에 가가지고 놀라겠다. 3일을 잠 못 잤어요. 불면증 억울해가지고. 있으세요? 네? 불면증 있어요? 잠못 잤어요. 아니,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나. 강의면 강의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네. 되는데 네. 그냥 오라고 오늘도 이번에도 오늘 오게 된 것도요. 송년회니까 2014년 다 지났으니까 와인 한 잔 먹자 그랬더니 일로 오라고. 여러분 저희의 섭외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주로 그들이 이런 식이에요. 겸사겸사 하자고. 왜냐면 자꾸 그렇게 모시면 준비해 갖고 오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이제 오시게. 근데 저희 42회 만에 이렇게 저희도 폭풍 성장을 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진짜. 네, 그때 분위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죠. 예, 네. 훨씬 활기차고 그때는 조금 너무 가난했었나 봐요. 네. 좀. 맞습니다. 지금 돈 좀 되나 봐요. 네. 좋네요. 아니 준호예요 왜냐면 준호에서 덕분에. 협찬해 주시니까. 네, 예, 저희 협찬 덕분에. 네. 진짜로. 네. 머리도 협찬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네. 인물이 근데 빵값이 더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항상 네. 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머리는요 준호에서 하세요. 네, 꼭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시든 그 동네에 준호 헤어는 꼭 다 있다는 있다는 거. 거예요. 네. 전 세계 3,656개를 앞으로 만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민 가셔도 여러분들 준호 네. 헤어를 피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똑같은 뭐 머리 자르는데 저희가 뭐 얼마인데 이런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굴에서요. 우리 인상 중에 80%가 머리에서 좌우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상이 틀려지는 거예요.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우리 어디서 하셨어요? 말씀을 못 하시네요. 준호에서 안 외국 했으니. 분이세요? 그러면요. 까먹었어 봐요. 그러니까. 칼라가 좀 약해요. 머리를 하러 파마가. 가서 네. 임팩트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셨죠? 앞으로 준호 네. 가서 네. 제 이름 되면 욕 뒤지게 먹고요. 샴푸도 안 해줘요. 까머 이 새끼야. 네가 까모 이 새끼야 이렇게 네. 해서. 우리 뭐야 대표님 요즘 근황은 어떠시냐고 좀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요즘 어떻게 네. 즐겁게 살고 계세요? 저는 뭐 원래 좀 즐거워요. 요즘은 직원들 네. 제가 이제 36년 동안 네. 이렇게 미용을 하면서 네. 뭐랄까 고객들하고 이렇게 네. 상담하고 얘기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네. 이런 거를 좀 풀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강의가 워크샵을 네. 하는 게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대표님 불러줘서 갔는데 그 원장님들 그러니까 지점의 원장님들이 대부분 내가 모시는 사람들 칭찬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하나같이 진짜 좋은 분이고 인간적이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자리에서만 그런 줄 알고 제가 이번에도 제가 이제 머리를 하러 가면서 여쭤봤더니 너무너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같이 일하는 식구가 나를 칭찬하는 리더는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진 우리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 칭찬 안 하면 쫓겨나니까. 아니. 진짜로요. 왜냐면 맞아. 그분들이 뭐 갈 곳이 없겠어요? 옆에 이철도 있고 옆에 뭐 그럼요. 다른 박승철도 분들한테. 있고. 네. 네. 근데 여기 계속 있으면서 그리고 또 독서 경영을 맞아. 여러분 네. 그 우리나라에서요 기업에서 네. 교육이 가장 시스템적으로 잘 체계화가 돼 있는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고 그곳이 바로 준호 헤어입니다. 네. 웬만한 대기업들도요 준호 헤어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의 책도요 네. 1770권을 사주셨어요. 저희 동네 준호 헤어 갔더니 거기에 책 4권이 이렇게 딱 디피돼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1770권을 한 방에 멋지지 않으세요? 박수 한번 좀 주세요. 부탁드리겠어요. 네. 아니 그 독서 경영을 하게 된 계기 좀 한번 좀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왜? 왜 우리가 헤어 샵이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독서 경영을 하게 된 게 네. 개인적인 게 있고요. 하나는 또 경영적으로 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태어날 때 좀 굉장히 가난한 네네. 데 좀 태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2부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2회를. 네. 네. 그럼 짧게 할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뭐. 어차피 그 네. 얘기에 대해서 저 잘 밑에 모르니까 있어가지고. 얘기하셔도 네, 돼요 네. 다시.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아버님들이 이래였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 여성들도 굉장히 직업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참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평생 일을 못 하셔서 어머니가 옛날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발전이 안 될 때인데 아스팔트에 이렇게 돌 주워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한 8시쯤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저는 동네에서 혼자만 유일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슬픈 게 항원이 질 때요. 해가 이렇게 지면 순자야 영자야 밥 먹으러 와 그러는데 저만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참 싫었어요. 친구들하고 헤어진다는 게. 그래서 너무 애로워서 마을 서점에 돈이 한 200원 있길래 마을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보니까 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서점에서 우연히 네. 정보는 아니고 제본책 이렇게 통 돌아가면서 네, 파는 데 있어요. 우연히 거기서 책을 하나 꺼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어요. 제목이요. 국민학생인데 네. 데일 카네기의 네. 인생론이었어요. 인생. 네. 그 어려운 자기 책을 개발에. 네, 자기 개발. 네, 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안 해주는 뭐 핑계 대지 말라, 뭐 네. 비난하지 말라, 비평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 네. 그냥 재미있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와. 할자 중독이 돼가지고요. 네. 책은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됐어요. 그런 계기가 된 게 이제 개인적인 동기고 두 번째 동기는 이제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미용을 하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진짜의 서비스는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내가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I love you 그러는데 영어를 모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서비스는 좀 많은 걸 좀 아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서 책도 읽은 경험도 있지만은 사실은 책은 그 한 분이 그걸 쓰기 전에 자기의 노하우를 다 축적해서 추가해서 압축시켜서 준 정말 노하우거든요. 예. 우리가 또 삶에서 다 경험만 할 수 없잖아요, 이 예. 세상을요. 그럼 책을 통해서 책은 역사와 시공을 또 토울도 하잖아요. 네.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간디 오빠를 알고 싶으면 2만 원만 주면 네. 간디 오빠가 신발 한 짝을 왜 던졌는지 이거를 네. 알 수 있잖아요. 네. 책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아. 우리가 좀 지혜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미용이라는 게 이제는 다 이렇게 책 좋아하는 애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때 지금 많은데 그때는 좀 없죠. 좀 억지로 해야 된다 동적인 그러니까. 직업이다 보니까 네. 뭐 그만두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또 우리가 그런 피플 비즈니스잖아요, 우리는요. 그래. 네, 그러려면 꼭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20년 됐는데 이게 쌓여가지고 미용을 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경험들과 노하우들이 많아서 아는 게 참 많아가지고 고객을 진실로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정말 그냥 단지 손기술로 그냥 머리를 뭐 예쁘게 잘라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다른 차원의 디자인을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디자인도 맞아요. 기술과 마음과 음. 이런 게 섞여서 크리에이티브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알면 그 디자인 폭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저한테 인터뷰하면서 무슨 이런 책들이 인문학 이런 것이 디자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건 분명한 관계가 있다. 왜? 그건 내면을 흔들어 놓고 또 내면의 깊이를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하고는 그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이모부가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냥 한 5분 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모부가 이제 병원 하실 때 어땠냐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모부 왜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재밌게 해주세요 했더니 의료 기술은 어디나 똑같다는 거야. 근데 맞아요. 그 환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고 공감대를 맞아요. 형성할 수 있는 걸 내가 형성해 놓으면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부는 환자가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손잡고 다른 거 안 해요. 아이고 이게 아파서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다. 아팠겠다. 빨리 나아야 되는데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모부가 하신 말씀이 항상 나를 찾는 고객들의 마음을 내가 읽으려고 하고 그들을 헤아리려고 하려면 내가 주는 기술보다는 내적인 내면이 더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 우리 대표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지금 12월 말 또 네. 내년 또 넘어가 요때가 제일 바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좀 아무래도 직원들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만날 사람도 또 음. 지인들도 있고 네. 좀 또 대대적인 네. 행사도 있잖아요. 항상 시무식을 1월 2일 준비를 1월, 해야 예, 되는데 예, 뭐 예. 직원들이 준비를 하지만 네. 마음이 좀 2014년에는 직원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해줄까 네. 맞아요. 이러한 고민도 많고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시는지 뭐 직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이 방송 그렇죠. 왜냐면 근데 듣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다 뭐 소속만 다른 다를 거니까. 뿐으로 우리 대표님보다 사실 그 열정을 배워야 되니까 직원을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14년에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진 책이 있어요. 네.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는 책이 아, 있는데 네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좀
감명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Y라는 Y. 게 사람한테는 참 중요한 거. Y라는 거는 시점이고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Y만 해결이 되면은 예를 들어 how 어떻게 무엇 이런 거는 다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진정하게 저 가슴을 설레게 하는 두근거리는 그 Y를 좀 보게 해주겠다.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배를 만들라고 하지 말고 푸른 바다를 꿈꾸게 해라. 푸른 바다만 꿈꾸게는 Y만 생긴다면 how는 배를 만들고 맞아요. what은 배를 만들고 how는 어떻게는 충분히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Y를 찾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시행착오를 마녀가 한마디로 삽질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Y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를 찾자. 그게 직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참 2,000여 명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Y를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게 제가 사실은 정리가 많이 안 되는데 직원들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라는 시점만 보고 이 Y만 보고 그 이유만 안다면은 어떤 어려운 점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 Y라는 것은요. 나를 지치지 않게 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미용을 하는데 내가 헤어를 한다 이거 어떻게 손님을 머리 스타일에 맞게 손님 아니 얼굴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객님의 행복을 책임지고 이 고객님을 어떻게든지 즐겁게 해줘야겠지. 이런 Y가 있다면은 고객님이 좀 짜증내고 이런 것도 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만 하고 손님들 이쁘게만 해주려고 그러면 그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Y를 찾아내는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미용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신념,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한테 신념, 가치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그거를 찾게 주는 게 내가 2013년에 정말 해야 될 일이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일할 때 제가 제안드리면 똑같이 우리가 중국 음식을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뭐 하냐고 그러면 중국집에서 일한다고 그래요. 그죠?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저 차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다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똑같이 미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미용실에서 일하는데요. 네. 저 헤어샵에서 디자이너인데요. 이게 틀린 거잖아요. 어. 사실은 그런 문화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서 토론이나 독서 경영은 대기업만 해야 되는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오늘 주방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뭐 도우미 하시는 선생님들도요. 자기들끼리 이런 노력하고 공부하면 그들의 직업을 그렇게 낮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 직업을 낮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뭘 하시든지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너무 멋진 우리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네. 한번 외치고 갈까요? 즉시 빠주시 될 때까지. 까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항상 듣던 얘기는 너 꿈이 뭐냐,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뭐가 뭐 의사요, 판사요, 사실 그걸로 끝난 거였잖아요.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왜 그걸 의사가 먼저 되고 알아야죠. 싶냐를 안 물어봐 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세상이 묻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우리 대표님 목표 나누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아까 목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 친구들이 직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어려워해요. 맞아요. 근데 물론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다가 못하기도 하는데 왜 네.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했더니 나눗셈을 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목표는 뭐냐? 그럼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독서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독서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책 한 권을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는 그 책이 뭐 수면제라나 뭐라 네. 책만 보면 자고 막 이렇게 그냥 일단 그 두께 일단 막 이걸 내가 어떻게 읽어? 이렇게 어쨌든 되잖아요. 그걸 나누면 다 쪼개지거든요. 뭐든지 안 쪼개지는 게 어딨어요. 네. 인류가 다 이렇게 점에서 선으로 간 건데 오. 분자가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한테 제가 불렀어요. 어떤 직원, 네가 한번 나누기를 한번 해보자. 네. 어떻게 하냐면은 책이라고 그러면 잠깐만요. 네. 요 나누기는요. 깜짝이야. 2부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시간을 또 나눠야 네. 되는 시간이 됐네요. 지금 나눠야 돼요. 네. 여러분 저희 꼴통쇼도 그냥 한꺼번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또 한 시간을 보시면 또 이게 벅차요. 이거 맞아요. 또 언제 힘들어요. 들어? 근데 네. 이걸 저희도 네. 나눠서 여러분한테 쪼개서 제작비가 들려드리고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 네.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지 네. 자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봐주시 될 때까지.
자, 여러분은 지금 청강래 이영석과 그리고 소통 테이너 오정철이 함께하는 우리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42회 네. 우리 준호 헤어의 강윤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네. 일부에 그렇죠? 나누기에 대해서.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 네. 책 한 권도 버거워하는 사람에게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나눠서 좀 접근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네. 고민한 끝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일반 책이 한 300권이에요. 300 네, 페이지. 300권 요 페이지예요. 근데 네, 한 달로 나누면은 하루에 10페이지. 열 네. 페이지. 10페이지인데 그림 있을 때는 또 9페이지밖에 또 안 돼요. 네. 근데 10페이지를 읽는 데는 딱 10분이에요. 10분 읽으면은 사실 10분 읽으면 한 달이면 한 권이잖아요. 네. 근데 1년이면 몇 권이에요? 12 권이죠. 12권을 읽는 거죠. 5년이면요. 5년이면 60권을 읽는 거죠. 10년이면요. 저희 문과 출신이에요. 120 그만하세요. 120권. 근데 하루에 10분 그게 읽었을 안 뿐인데. 그죠? 10분 읽었을 네. 뿐인데. 근데 10분은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물론 바빠서 못 읽더라도 항상 나는 일일 계획에 나는 10페이지라고 딱 읽는다면은 또 한 3일 바쁘더라도 또 10페이지 또 읽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달이면 읽어져요. 그럼 습관이 네. 돼 버리거든요. 내 몸이 익혀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가 책을 한 권 읽겠어. 네. 뭐 이렇게 한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눗셈을 해서 쪼개니까 네. 나는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내 목표는 하루에 10페이지. 10페이지는 이 쪼개기가 네.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나눗셈이라고 그러고 우리 직원들한테 책 읽을 때도 그랬어요. 그것도 방법이 조금 있는 게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책을 무조건 쪼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분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네. 제본이. 제본이. 네, 그래서 10장을 이렇게 갖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붙여지면 붙여져요. 네. 그래서 또 그 10장에다 포스트를 또 네. 앞에 딱 붙여서 네. 그 내용을 가장 좋은 거를 네. 한번 네가 좀 정리도 한번 해보고 어. 해서 책을 제가 아까워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직원들한테 나눗셈 얘기를 제가 합니다. 또 책도 그렇지만 또 돈 모으는 거. 만약에 네. 내가 1년에 500만 원 모아야겠다. 네. 그 얘기도 네, 있으시죠. 500만 원 모으겠다고 그러면은 저기 한 달을 그걸 쪼개 보세요. 16만 얼마예요. 그걸 또 하루를 쪼개면 2만 3천 얼마 나와요. 2만 3천 얼마 그 정도 나오는데 요즘에 커피가 한 잔이면 5천 원, 6천 원인데. 그럼 1년에 500만 원 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10분 10페이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모여서 대단한 위대함을 만든다는 것은 해보면은 알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똑똑하지도 않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저는 그 쪼개는 기술.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갈 때도 사실 생긴 거는 멀쩡하게 좀 힘 있게 생겼잖아요, 등치도 있고. 근데 끝까지 이렇게 못 올라가요,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산을 끝까지 목표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시간은 두지는 않는데요. 계단 올라갈 때 계단도 한 해를 2번으로 쪼개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면 올라가는 그게 쉽지 않아요. 일단 목표를 했으면은 저는 항상 쪼개고 그래서 나눗셈이라고 저는 목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아까 여러분 목표도 난 부자 될 거야. 그거는 큰 막연하게. 목표고 그걸 쪼개세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저축해야 되는지, 그렇죠, 맞아요. 하루에 얼마 네. 저축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의 이 일을 계속하면서 그냥 네. 저 사람은 야 태어날 때부터 저런 끼를 가졌나 보다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오늘 하루만 그게 365일이 됐고 그게 네. 지금 저도 20년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는요.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멀리 보고 마라톤을 벌써 결승전 보고 뛰면 못 뛰어요. 힘들어서.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 목표를 할 때 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목표를 할 때 미니 포상을 제가 많이 주거든요. 어떻게 보상? 중간 중간에 네, 포상.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루 너무 주면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네. 들어 가지고 뭐 7일 그러면 네. 그래서 맵 70페이지 읽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네가 하고 싶은 커피 한 잔 주고 이런 식으로 어. 너를 자꾸 칭찬하라. 네. 그러면 얘 목표를 딱 정했을 때 뇌가 네. 생각을 하는데요. 얘가 뭘 시작하면 나한테 뭘 보상을 해주겠구나 네.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를 하면 만약 5kg를 살을 빼겠다 그러면은 5kg 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지 네. 말고 2kg, 1kg 했을 때 내가 이제 뭐 어떤 보상? 보상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뭐 2kg에서 좀 더 높은 거, 5kg 할 때는 뭐 신발 한 컬레, 아니 신발 한 컬레 이렇게 그런 해서 것들. 선물을 해주면 뇌가 기억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승리한 거, 성취한 그렇죠. 것도 성취감을. 예, 이 성취도
습관이라는 얘기 제가 맞아요. 들은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저 저번에 그 네. 몸무게 도달해서 저한테 네. 삼겹살 포상했더니 다음날 1kg 쪘더라고요. 쪘어요. 그래서 그 포상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그럼 최근에 강윤서 대표님은 본인에게 해주신 포상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한테는 포상이요. 저한테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저한테 내년에는 2014년에는 네. 뭘 열심히 했으면 직원들께 칭찬을 제가 좀 많이 해주는 그러니까 직원들을 편이긴 많이 하지만 하시는. 근데 저한테 칭찬이 굉장히 인색했던 인색해져. 것 같아요. 근데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는 폭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 2014년에는 네. 내가 좀 뭘 열심히 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kg 빼겠다 했다 그러면 1kg 빼면 저한테 뭐 비타민 500 한 잔 먹고 뭐 이런 네. 걸 제가 좀 포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표를 정한 거에 대해서. 네. 그 요즘에 대표님 그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뭐랄까 오늘 제가 사실은 반기문 그 형님의 그 제가 네. 그 송년사도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식의 수준은 높아졌잖아 인격의 수준은 떨어졌다 뭐 그렇게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사실은 뭐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뭐 나약하잖아요. 음.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좀 왜냐면 우리 대표님은 그런 걸 다 이겨내신 분이시잖아요. 또 지금 뭐 네. 준호 헤어 자체가 사실은 계속 그런 인력들이 또 계속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네. 이 세상에 그 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쉽고 거저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보는 관점, 긍정적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우리 직원들께 성공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뭐 테크닉이기도 하지만요. 네. 성공하는 애들 보면요, 테크닉이 좋은 애들은 미용을 곧 안 하더라고요. 네. 성공한 애들 못 봤는데 기술만 좋은 친구들은. 네, 태도가 좋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그 뭐랄까 성공을 꼭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또 네. 있는데 뭐냐면은 하루 살기를 제가 참 잘합니다. 예. 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살까 그러고 오늘 하루는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예. 아니 오늘 오전 오늘 한 시간만 예.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긍정적인 성격이 좀 많이 네. 됐거든요. 그래서 일이 힘들 때도 그냥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하자. 오전 열심히 하자. 이러고 목표를 이렇게 쪼개다가 이렇게 보면 예. 힘든 일도 의외로 좀 금방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공부하기 싫어서 어느 날 이렇게 지금 하기 싫어 그러는데 우리가 공부한 걸 이렇게 한번 쭉 펴보면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뿌듯하죠. 뿌듯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그마한 거라도 승리를 해보고 자꾸 성공하는 경험을 좀 많이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이 세상에 진짜 힘들지 않은 거는 없어요. 근데 힘들지 않는 걸 찾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든 힘들지 않는 건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힘든 것도요. 하다 보면요. 뭐랄까 몸이 익는다 그럴까? 이러면요. 그거는요. 처음이라 힘든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라 힘들거든요. 우리 헤어 디자이너들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보면요. 이 머리를 6시간 깎아요. 6시간 연습을 할 때 보면.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요. 근데 죽어도 못할 것 같대요. 그러는 친구가 어느 날 보면은 10분, 20분이 머리 자르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달라졌나요? 머리가 그러면 갑자기 6시간 뭐 자른 쉬워진 머리가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죠. 머리는 그대로였었어요. 뭐가요? 내가 그만큼 스텝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면 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노하우를 주고 젊은 사람한테 뭘 주고 싶은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거밖에 제가 해줄 얘기가 없어서 요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난 직원들한테 그래요. 그 왜 보면 그 대기업도 이렇게 가보면 임원들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똘똘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꼭 임원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저 사람 임원이야. 근데 임원이에요. 근데 뭐를 했냐면요. 한 길에서 굉장히 성실했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 해주니까 좀 속상하죠. 뭐 요행을 바라고 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은 지름길은 네, 없는 것 지름길이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귤 같은 거 고를 때 눈 감고 손등으로만 만져요. 혹시 아세요? 좋은 귤을 고를 때 눈 감고 손등으로 만지면 그 귤마다 결이 다 틀려요. 그걸 계속 연습해요. 그러면 남들이 뭐냐면 또라이라고 그래요. 또라이 소리 들어야 남들은 돼. 까먹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야, 귤을 왜 느끼고- 손등으로 왜냐면 손바닥은 온도가 있잖아요. 네. 땀이 나서 정확하게 못 느껴요. 손등으로 문지르면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딱 눈 감고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걸 누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만 저는 우리 대표님한테도 저번 때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 맞아. 그걸 찾아라. 그게 미래의 최고의 직업이다. 그게 바로 저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호주나 이런 나라에 가면 배관공이 최고의 직업인 거 아세요? 배관공? 예. 왜냐하면 의사나 변호사는요 최고의 직업이 아니에요. 배관공은요 왜 최고의 직업이냐면 네.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어. 일이 일찍 끝난대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최고의 직업이래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앞으로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택하세요. 그게 내가 볼 땐 최고의 직업이에요. 그게 미래의 정말 직종이에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디지털로 안 되는 거. 네. 그리고 이게 또 사람들이 잘 하지 않지만 저희 직원들도 나이는 29살인데 연봉 2억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왜냐면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거기서 1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직업 아까 했는데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슨 시장이 블루 시장 이러나요?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멋있는 직업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권하고 사회가 뭐 이렇게 자기를 인정받는 이런 직업을 해가지고 정말 누구 말대로 고생 많이 하는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와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무엇을 중요한 건 아니야. 지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멋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또 하면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널 미용하면서 미쳤냐는 소리를 몇 번 들었냐고 제가 물어봐요. 근데 저는요 그런 소리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너 미용에 미쳤다, 회사에 미쳤다, 직원에 미쳤다, 경영에 미쳤다, 어디에 미쳤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에 미쳤다, 뭐 직원에 미쳤다, 미용에 미쳤다, 고객에 미쳤다. 그래서 난 직원들한테 너가 성공할 수 있는 척도의 단어를 몇 번 들어봤니? 단어를 제가 물어봐요. 미쳤다는 얘기 사람들한테 너 몇 번 들어봤니? 야채에 미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과일이요. 과일에. 과일. 과일에. 토마토인가? 토마토가 과일 그도 아닌 것이 야채도 아닌 것이.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일에 미쳤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느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 공부에 너 미쳤니 이런 소리 듣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어봤다면은 그거는 좀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 일에 미치셨길래 일을 얼마나 하셨길래 일에 아니 미쳤다는 그거는 소리를.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워낙 내가 하는 일이 좋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직원에 미쳤다는 얘기는 어떤 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요번 연말에도 네. 우리가 퀴즈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송년회 때 퀴즈를 했는데 네. 이제 내가 장난으로 이제 맨날 장난으로 그러거든요. 내가 가진 게 돈하고 미모하고 너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하고 싶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건 정말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강 대표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준호맨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저는 우리 뭐 가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뭐 1등인 가족인지 뭐 거의 똑같이 생각해서 직원들이 무슨 일 있을 때는 정말 마음 아프고 같이 했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나는 재밌는 게 그 왜 스텝이 이제 가운 입고 이렇게 맞아요. 가요. 그러면 이제 옛날 이대 입구에는 미용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우리 직원이 꼭 검은 봉지에 뭐 만두 같은 걸 순대 같은 걸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걔 누군지는 모르는데 비슷한데도 제가 눈이 이렇게 먼 거 보는 거 안 좋거든요.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직원이라는 게. 마치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남자가 그 많은 물속에 보이잖아요. 그죠? 뒤통수만 봐도 알잖아, 그죠? 그럼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보이는 힘이 있어요. 아니 그게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직원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네. 저번에 준호 그 쇼할 때 저희를 초대해 맞아요. 주셨어요. 갔는데 이제 이렇게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아 전현이 저거 내가 공부시켜가지고 저거 맞아. 콧 질질 흘렸는데 지금 연봉이 4억인가 5억 야. 받고 저거 내가 공부시켜서 대학 보냈더니 대학 교수하고 있고 신랑이 지금 비행기 운전수래요. 이번에 박사 땄어요. 네, 그러면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한데 그러면서 야 진짜 이분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는 걸 다 나눠주고 내가 가진 걸 다 공유하고 싶은 분이구나 하는 걸 그때 또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정한 리더는요
밥 먹을 때 밥값 내는 사람이 리더고요. 네. 술 먹을 때 술값 내는 사람이 리더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리더가 되십시오. 아셨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니 정말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건 그래도 그 개인적인 보람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요? 직원들이 저를 보살펴줘요. 저는 뭐 고객님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을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직원이 생각하면 직원이 알아서 고객 생각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 직원들한테 했는데 요즘은 서글프기도 해요. 직원들이 내가 무슨 애기처럼 그렇게 직원들이 저를 반대로 배운 데 그대로 저한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애기처럼 뭐 춥지 않게 않냐. 목도리 해주고 네. 감기 들지 말라고 쌍화차 그러니까. 갖다 주고 막 이러고 뭐 도라지 강의하면 도라지 즙 해다 주고 막 이래서 내가 준 사랑에 게임이 안 되게 지금 돌아왔어요. 그 사랑이 이렇게 그런 거 메아리처럼 이렇게 오더라고 부메랑처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받아도 될까? 막 이럴 불안할 만큼 요즘은 제가 직원을 사랑해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내가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런 글귀도 있잖아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다 본인이 뿌리셨기 때문에 오신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맞아. 안 했는데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돼.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오늘 박수 엄청 많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준호 헤어가 몇 개점에 직원이 몇 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91개점이에요. 오, 다 직영점이에요. 네. 또 이제 4, 5점 분당 4, 5점도 네. 1월 8일 날 또 네. 또 오픈하고. 네, 코엑스점에 며칠 전에 네. 오픈했어요. 지금 직원은 2,500명이 좀 안 돼요. 체육대회 할 때 한번 놀러 가보세요. 완전 죽음이에요. 아니 뭐 이제 가까운 시일에 시무식도 하실 네. 텐데. 시무시 한번 놀러 오면 재밌어요. 야 그때 여러분 놀러 가세요. 진짜 완전 진짜 와. 이런 시무식도 있구나. 뭐 슈퍼스타 K를 저는 능가한다고 저는 그래 항상.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준호 헤어가 일반 다른 헤어샵하고 뭐가 틀린지 좀 사실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 뭐 다른 미용실도 다 멋있죠. 그리고 네. 우리가 좀 틀때면 이렇게 교육의 네. 그런 맞아요. 문화는 아무나 그걸 침범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리를 굉장히 문화로 자리 잡아서 네. 교육을 하는 거, 책을 읽는다든가. 그리고 또 뭐가 좀 다르냐면 공유를 해요. 자기네들이 예. 기술 잘하는 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샴푸를 제일 잘한다 그러면 네. 이 친구는 샴푸를 가르치고 네. 올림머리 잘하면 올림머리 가르쳐주고 또 네. 서비스 잘하면 서비스 잘하는.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네. 공유한. 요즘에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우리가 재능 기부하듯이 네. 네. 직원들이 서로를 성장시켜서 그래서 우리 진호의 미션이 뭐냐면 서로 성장시킨다. 서로 성장시킨다. 네, 혼자만 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것이 서로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 경영할 때. 맞아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준호의 미션하고 맞아? 하고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그럼 준호를 성장시키면 하는 거고 시키지 않는 거면 안 하는 거고 판단 거기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네. 준호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난 이렇게 만들 거야. 아까 하신 거 아닌 것처럼. 처음부터 할 정도로 전략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네. 옳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네. 이게 가치 있고 애롭지 않다라고 느끼는 일에 네. 자꾸 느끼는 일이었어요. 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게 이제 미용을 하고 몇 년 차였을 때 그런 일이 생각. 시간 잠깐만요. 어휴. 잠깐만요. 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나도 놀라는 건 네. 참 난. 자, 우리 3부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네. 제가 좀 네. 커요, 목소리가. 아. 네, 죄송합니다. 간을 좀 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자, 벌써 또 이렇게 2부를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저번에 정말 처음 나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하고 네. 가셨다고 정말 아쉬움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계속 오늘은 좀 제 스타일 같아요. 스타일대로 좀 하고 계시는 네. 거죠? 물론 어. 저기 우리 이 대표님처럼 이렇게 막 얘기는 못하죠. 품위가 있는 여자니까 네. 또 위치가 있고 이래서 하지는 못하죠. 저는 야채가 있는 남자입니다. 네. 정말 저는 오늘 네.
정민철 코치를 통해서 네. 겸손이라는 단어를 재정의를 맞습니다. 했고요. 네. 또 품이라는 이야기를 네. 또 오늘 재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후 3부에 강윤선 네, 대표님과의 만남 이어지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될 때까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또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42회 네. 3부 벌써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마지막을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꼴통쇼의 첫 시작을 어떻게 보면 강윤선 대표님과 좀 함께 열어주셨고. 했는데 또 한 해 네. 마무리를 또 이렇게 또 마무리를 또 같이 할 수 네. 있어서 너무 좀 감회가 좋습니다. 새롭습니다. 이제 저희 3부예요 벌써. 그럼 아까 우리 얘기해 준 그게 언제였냐? 네. 계기가 있었냐? 미용업을 시작하고 언제부터 나는 이런 문화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했어요. 미용을 시작한 지 네. 그러니까 미용은 굉장히 3대 업체로 이중률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네. 직업에 대한 로열티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그만두고 어. 그래서 왜 그만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말했듯이 직업에 대한 로열티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 미용이라는 거에 자부심이 없는 거죠. 네. 집안에 뭐 의사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좋은 거는 자부심이잖아요. 우리 네, 집안에 그런 그렇죠. 일 막 이러듯이 미용도 좀 자부심을 좀 느끼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미용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보는 관점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틀려지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냐, 많이 알아야 되지 네.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3년 후부터 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용 뭐 조금씩은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는 그 3년 후부터 하다가 이제는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 영국 유학 직원들하고 맞아. 집 같이 팔아가지고 저 갔을 때 저희 갔을 이해 때 때가, 말씀하셨고요. 네, 네. 이제 진짜 우리 교육의 시작이죠.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영국을 가서 딱 보니까 그들은 어떤 교육 문화가 틀리던가요? 틀리더라고요. 시스템이. 저는 어떻게 충격을 틀린가요? 받았어요. 네.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배웠는데 네. 거기는 뭐 영어를 하지만 네.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먹구기식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머리가 우리는 그냥 머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거기가 네. 둥글더라고요 머리가. 어. 근데 이게 다 과학이더라고요. 예. 생체학으로 다 이게 있고 그래서 이 머리 이 안에 그러니까 두 발 이거서부터 두 발이 아니라 이거 뭐죠 두상부터 네. 두상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게 아. 내가 그때 느꼈어요. 정말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기초가 튼튼해야지 되는구나. 네. 그래서 아까 베이스 맞아요.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게 이 기초를 모르고 나니까 어느 날은 잘 되는데 어느 날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기초가 되고 하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르치는 게 처음에는 저는 머리를 자르는 거를 김 쓸듯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걸로 자르는 걸로 언니한테 배웠는데 이거더라고 이거. 이거 하나로 엄지로 누르는 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요. 아. 근데 이게 했던 게 이거만 고치는데 거기에서 휴지로 이거만 3일을 자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집에 와가지고 휴지만 한 500통 버렸을 거예요. 저는. 와. 그래서 어디 가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을까 맨날 예. 이러고 다녔거든. 이러고 어. 이러고 이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 이제, 예. 미용에 관심 있으시면 계속 어, 이러고 계세요. 요거예요. 이러고요. 예. 요거, 억지로. 예. 예. 그런 거 하나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 충격에 있어서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해서 이거는 어설피 할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미국이나 그러니까 외국을 보면 뭘 가르칠 때 근본부터 가르치거든요. 아까도 의사가 되고 싶으면 왜 의사가 되는지 근본. 여러분 나중에 네.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나는 그 모든 농약을 쓰지 않는 사과를 재배하겠다고 해서 이 기적의 사과의 내용은 뭐냐면 썩지 않은 사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한 알에 10만 원씩 팔아요. 어떻게 했냐면 5년 동안 남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또라이라고 욕을 했어요. 미쳤다 그랬죠. 미쳤다. 그래서 이제 네. 포기하고 그냥 아예 산에 한번 가서 이렇게 보는데 산에 도토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토리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토리가 자라는 거 보면서 땅을 한번 봤더니 땅에는 지렁이도 있고 벌레도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벌레들을 다 그동안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바꾸면 되겠구나. 그 근본이 바로 땅이었구나. 그래서 땅을 전부 다 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썩지 않는 사과가 나와서 지금은 한 알에 10만 원씩 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만에 했던 그런 가장 큰 명언은 뭐냐면 모든 건 근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즐겁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을 알면 내가 하는 일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도 재밌고 행복해요. 아셨죠? 하루만 긍정적으로 매일매일 살아요. 하루만.
그럼요. 내일은 또 하루만. 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 야, 그러면 지금 91개의 그 점퍼를 관리하시다 보면 어떤 점퍼는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어디는 정말 생각보다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있죠. 리더에 따라 틀린 그게 거예요. 리더에 따라 네. 맞아요, 다른가요? 이게 맞아요. 아, 정말 어느 매장이 너무 안 돼서 리더를 바꿔보면 돼요. 예. 참 재밌는 게 그 예. 리더가 스텝 때부터 그게 보여요. 어. 아, 리더의 성향을 가진 그 친구가 리더가 돼도 틀리더라고. 스텝 네. 때 벌써 반응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알아요. 네. 미용을 왜 하게? 저는요 고객님 만질 때마다 행복해요. 이렇게 어. Y를 하는 친구들은요. 네. 너 뭐 하니? 그러면은 뭐 저는 머리예요 그러지 않고 저는요 지금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막 이런 친구들이 리더가 되면 또 자기 직원들도 그렇게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욕할 때 막 즐거워요. 네. 네. 즐거워. 저 지금 즐거운 거 안 보이세요? 날아갈 것 같아. 막. 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닐 때 주인인 것처럼 일한 사람은요 항상 뭘 해도 주인이 돼요. 근데 맞아요. 주인이 아닐 때 주인이 아닌 것처럼 일한 사람은 평생 다른 업을 시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닐 때 주인처럼 즐기자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관객으로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주인공으로 계신 거예요. 주인공은 어때요? 더 밝게 웃어야죠. 그럼요. 그죠? 네. 내가 정말 진행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즐겁게. 그게 바로 나중에 뭘 하셔도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정말 꼴통쇼는요 저희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닐 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니셔가지고 그래 자기들끼리 잘 노네 네. 이렇게 계시면 평생 엑스트라로 사시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위한 거니까 뭐 하나라도 그럼요. 얻어가실 수 있고 나는 내가 내 삶의 와인은 뭔가 네. 한번 얻어가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뭐 해외 글로벌하게 뭐 3,650개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강윤선 대표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최종 목표는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큰 목표라고. 네, 제가 그 25년 전에 했던 목표는 이제는 우리나라 250개 네. 직영이고 해외도 직영을 그때는 갈 맞아요. 욕심을 네. 부렸는데 네. 문화가 너무 많이 틀려요. 그야말로.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트남도 가거든요. 네. 오픈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현지 법인 두면서 네. 거기 경영을 할 사람 해서 그 네. 지역에 네, 다 맞게. 거기에 그 나라에 맞게 그 네, 지역에 맞는 걸 하는데 우리는 또 거기가 그래요. 돈을 벌러 간다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미용업이잖아요. 네. 베트남이면 베트남 미용인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게 하는 게 잘 네. 목표예요. 그러니까 Y가 틀린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걸로 해서 그거를 가치 있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누군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어요. 네. 근데 좀 해봐야 알지만 찾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물꼬를 털어놓으면 앞으로 미용하시는 우리 후배들이 많이 해외 나가서 이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강현선 대표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전 세계 대부분 리더들이 그렇지만 리더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조직을 성장시키지 않아요. 나랑 같이 일했던 식구들이 나처럼 나보다 더 맞아요. 큰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은 그걸 잘 모르고 저 사람은 자기가 혼자 더 잘 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리더들은요 99.9% 나랑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나보다 더 큰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 하니까 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가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면 죄송합니다만 나의 리더는 우리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키운다 생각하시면 많은 것들을 얻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 또 준호 우리 에어 대표님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 오셨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죠? 머리는 어디서 하세요?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머리 각자 하세요? 셀프로요?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네. 거죠. 다른 입사 그러세요? 예정자도 오셨어요? 저희는 그 머리를 할 때 네. 우리 사롱에서 되도록이면 못하게 해요. 그래요? 왜요? 비싼 데 가서 해보라 그래요. 네가 돈을 내고 해봤을 때 진정으로 가치를 네. 느끼지. 다른 데 안 가보고 어떻게 비교 가치가 있겠어요. 저희도 저희 같이 일하는 식구들한테 이마트 가서 아침에 과일 사 먹으라고 해요. 네. 총각님 그래. 거 비싸니까 이마트 게 싸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뭐 마땅히 할 말이 네. 없는데 왜 또 저한테 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근데 정말 예전에 제가 낙꿈소라는 제가 하고 네. 있는 토크 콘서트 때문에 인연이 돼서 제가 강 대표님 저희 꼴통쇼에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해주셨던 꿈 이야기가 본인의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예. 본인의 회사의 직원의 연봉 억대 연봉자가 몇 명이 나올 때까지 자기는 일을 하겠다. 예. 그게 꿈이셨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연봉 얼마가 그럼. 목표잖아요. 예. 이게 삶의 다른 같은 삶은 살지만 정말 차원이 다른 예.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꿈들을 지금 또 하나하나 쪼개서 또 하루하루를 또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방법이에요. 하루를 쪼개서 사는 거. 내년에는 네.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또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 삶을 그러니까 계획하고 지금 있어요? 이제 베트남 진출 음. 위해서 또 세부적으로 또 다 쪼개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베트남 가고 중국 가고 또 이제 가고. 아시아 쪽으로는 계속 지금 진행 예. 중이고요. 예. 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우리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내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아카데미가 예. 훈련 아마 지금 또 지금 지어지고 지고 있으시죠? 있어요. 지금 네네. 청담동에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에는 우리만 하는 네. 아카데미였는데 지금은 일반인들한테도 하는 맞아요. 거고 또 이제 동남아 쪽의 사람들도 와서 또 배우고자 교육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영국으로 이렇게 배우러 배우러 갔듯이 갔듯이. 이제 다시 또 이제는 배우러 오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 이 준호의 뜻은 뭔가요, 대표님? 준호의 때는요 예.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 그 로마에서 나오는 예. 저기 주피터 가서 누구지 제우스의 와이프예요. 아, 네, 그 와이프가 예뻤나요? 그 안 신 중에서 만나봐가지고. 가장 아름다웠어요. 신 중에서. 아, 신 중에서 네. 그러면 그분이 이분이구나. 네.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번에 아셨어요? 네. 근데 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제우스 맞지? 헤라. 주피터의 와이프래요. 주피터의 주로. 와이프가 네. 준호라고 합니다. 저분이 그건 정확히 대표님이신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준호 아카데미는 어떤 그러니까 이 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정말 아카데미 교육을 위해서 원래 지어지는. 지금도 그래요. 맞습니다.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 거기는 교육자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들어올 때 이제 접객 같은 거부터 이렇게 아. 배워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디자이너가 되려면 또 백케이스를 해야 돼요.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제가 미용을 배울 때는 고객님 머리 망치면서 돈 받았거든요.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도 처음에 수술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이렇게 실패 그럼요. 누가 그러잖아요. 그럼요. 승리하면 네. 조금밖에 못 배우고 패배하면 모든 걸 많이 배울 수 있다잖아요. 맞아요. 네. 실수하면 진짜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고객들한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달리 이제는 우리 아카데미에 손님들이 오세요. 근데 거기 오면 이제 돈은 안 받는데 조금 받을 거야 약품값. 근데 이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인데 머리는 망치지 커트가 않아요. 4시간 30분 걸립니다. 네. 망치지 않은 게 디렉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은 쭉 해요. 모델 돼주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 그걸 백케이스를 해야 디자이너가 돼요. 그러니까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네. 제가 그 준호의 대표님 불러서 강의를 갔는데 쭉 자기 이제 대표님 그 회사를 소개시키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쫙 앉아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거여서 저 뭐예요 했더니 디자이너가 되려면 100명의 사람을 머리를 잘라야 된다는 해봐야 거예요.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좋은 헤어샵에 못 가요, 뭐해서 못 가요 이게 아니라 이런 무료로 하는 게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죠. 오세요.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 가시면 죄송합니다만 내 얼굴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가장 좋은 장점은 무료라는 거. 약품값만 받는다는 염색하고 거. 뭐 이런 건 조금 비용을 약품값 받는데도 안 예. 그런데도 안 하시는 약품값 꼭 받아야 돼. 꼭 예. 받아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 다 공짜는 없거든요. 공짜는 공짜 예. 좋아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어스타일 한번 바꾸고 싶은 네. 분들은 꼭 한번 오늘 방문하세요. 아셨죠? 자 보니까 정말 우리 준호 헤어가 이렇게 네. 정말 이 세상 밖으로 또 나가주면 네. 또 우리도 좋아지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강윤선 대표님께 응원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 우리 또 네. 우리 꼴통 마스터 강윤선 대표님의 시간은 또 같이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네. 여러분들의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강윤선 대표님, 우리는 강윤선 대표님께 또 이게 미션을 받는다는 건 또 대단한 이건 또 거죠. 오늘 정말 삶의 또 또 새로운 강윤선 대표님이 또 미션 줘서 아. 그분이 성공하시면 맞아요. 참고로 머리를 또 잘라주십니다. 그러니까 삭발 전문입니다. 네. 네. 자 혹시 나는 강윤선 대표에게 지금 막 자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가위바위보 자 하세요. 가위바위보. 남자분 두 자 분. 여성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여성분 나오시라고 네. 그러네요. 여성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마이크 자, 잡으시고요. 마이크 잡으시고요.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송은주라고 합니다. 송은주님. 네. 오늘 같이 오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제 신랑. 아 신랑. 분이세요. 아 결혼했다고. 네. 네, 좋습니다. 옷도 커플로. 네, 그렇게. 아 좋습니다. 네. 네. 둘 다 자기 옷을 자, 라고.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전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 네, 그냥 회사원이에요. 좋습니다. 그냥 회사원인데 오늘 뭐 어떤 느낌이 들으셨길래 막 손을 이렇게 번쩍 드셨어요? 네. 지난번에 세바시에서 강연하실 때 네.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었는데 그때 엄청 자극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또 오늘 되게 반가웠어요. 네. 뵙게 돼가지고. 저도 네. 반가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뭘 느끼셨나요? 네. 지난번에 느낀 거랑 비슷한 그런 거 다 느꼈는데요. 제가 늘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실행력 그때 실행력.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살아있는 사람이랑 죽은 사람이랑 차이점은 그 실행력에 달려 있다 이런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많이 신랑이랑 같이 고민해서 네.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회사 일이었고. 그쵸, 해야 되는 일은 일단은 회사 일이었고 그럼 그 하고 당시에. 싶은 일은 뭐였는데?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이나 이런 것도 엄청 좋아라 하고 그런 거 굉장히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그런 거를 병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선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을 먹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질문하시겠어요? 어떤 미션을 받고 싶으신지?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짜야 하잖아요. 나눴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코칭해 실행할 수 있는 주셨으면 방법?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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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근데 우선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완전히 정하신 한번- 거예요. 네, 그럼요? 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는 일을 네. 하신다는데. 네, 봉사활동 같은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지금 웃음치료사나 네. 레크레이션 이런 쪽으로 자격증을 따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지금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나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고 또 수지침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후회하고 싶은 일은 노인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봉사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대체의학에 대한 부분을 어른들께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럼 나왔네요.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웃음 치료라든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걸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쪼개서 만나라 그 얘기와 또 수지침을 하시고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당장 실행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제가 그 잠깐 얘기를- 제안드리면요. 예. 오늘 집에 가서 A4 용지를 딱 반 접으세요. 어. 그 좌측에는 하고 싶은 걸 다 적으세요. 우측에는 절반을 딱 선을 긋고요. 우선순위 있죠. 우선순위. 하고 싶은 것 중에 여기 순번이 또 정해져 생기거든요. 우선순위를 쭉 나열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기간을 적으세요. 요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한 페이지를 더 놓고요. 딱 붙이면 이어지게 하는 건데요. 요걸 다시 나누는 거예요. 일자별로. 예. 요거 여러분들 해보면 습관되면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써먹는 건데요. 맞아요. 네. 우선 제가 제안 드릴게요. 들어보니까 네.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웃음 치료를 배우셨대잖아요. 네. 처음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 가서 좀 가서 하셔야죠. 해봤어요? 기회가 생겨서 음. 2번 정도 레크레이션 협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땜빵처럼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회사원이니까 그런 거를 늘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자리를 내가 얼마큼 만들겠다. 그래서 어. 왜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보는 배워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해보는 것, 그러니까 수지침 배우고 뭐 배우고 굉장히 많은데 나만의 것을 축약을 좀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무조건 내가 가르쳐보는 게 우선순위예요. 어. 가르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모르는데 계속 배우는 것만 했다가는 봉사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그래서 그죠? 대표님 네, 네. 세바시 네. 강연 때도 네. 맞아. 책을 1000권 읽는 것보다 네. 의사가 된다고 네. 책 1000권 읽으면 수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 뭐가 말씀하셨잖아요. 부족 또 해보고 부족하면 그걸 또 네. 배우고 그렇지. 제가 대학원에서 그 대학원생에서 이제 석사애들을 가르치는데 저 석사애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7년을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석사애들을 가르치는데요. 솔직히 한 3년은 제가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7년 되니까 내가 뭘 가르쳐야 될 게 정리가 돼요. 아. 근데 내가 그걸 다 배워서 가르치겠다 그러면은 그걸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러닝 바이 티칭이거든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러닝 바이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얘기가 네가 교육받은 걸 누굴 가르쳐 가지고 오라는 게 미션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들었다. 이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내가 리마인드가 한 번 더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걸 누굴 가르치지 않았다면 내게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바이 티칭 가르쳐야 된다. 내가 뭘 하고 싶으면은 잘해야 되잖아. 잘해야 될 때까지는 실행착오를 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거. 그 경쟁력은 실행입니다. 가르쳐 보셔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네. 예전에 레크레이션 배울 때요. 네, 맞아요. 배웠는데, 레크레이션 예, 뭐 전공하셨어요? 써먹을 데 없잖아요. 네. 그러면 관광버스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찾아내야 돼. 스스로. 여기 혹시 이거 가는 동안 진행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대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할게요. 밥만 주세요. 그러면 설악산 가는 3시간 동안 그 관광버스 마음 앞에 놓고 할 마이크 수 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태 안 좋으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하려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잖아요. 네. 내가 찾아가야지.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레크레이션 배울 때 게임도 어떤 거냐면 람보 게임 아시죠? 네. 지하철역 문 딱 열면 들어가서 자 다시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몇 명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는 밥 먹을 때 제외 밥값을 안 내는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불러주길 찾지 마시고요. 내가 자꾸 찾아가세요. 절대 누가 불러주지 않아요. 네, 일단. 맞아요. 내가 찾아가야 세상은 됩니다. 나를 불러주지 않아. 자, 그럼 일단 네. 미션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네. 우리 왕꼬리 준 미션은 하실 수 있겠죠. A4용지 A4지 놓고 받아서 네, 네. 그거에서 네. 우선순위 정해서 날짜별로 쪼개서 네. 그 결과물은 사진을 딱 찍으셔가지고 저희 네. 또 페이스북 꼴통쇼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해보실 무대를 찾으러 다니셔야 되는데 네. 제가- 준호헤어도 네. 있고요. 어디? 오. 우리 준호헤어 직원들. 준호 헤어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후지침을 막 놔요. 그냥 머리에도 넣고 코에도 넣고 어. 뭐 치아 사이도 넣고. 그렇죠. 머리 그 아, 관리받기 네네. 전에 한번 수치심 한 번씩 다 네. 놔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아까 레크레이션 쪽을 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또 당장에 버스를 얘기하셔서 그래서 저희도 생각이 난 건데 네. 이번에 설북 열차가 네. 철도 제가 파업으로 1월 4일 날 출발을 하는데 네. 철도 파업 관계로 네, 버스 기차를 못 가고 버스를 타고 가기로 이번에 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설북 열차 참여하세요, 안 하세요? 참여해야겠네요. 네, 하셔서 그 버스 네. 하나에서 맞아요. 레크레이션 할수 진행하는 있어요. 거 네. 그거를 남편분께서 동영상으로 찍으셔가지고 저희 네.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거 하실 수 감사합니다. 있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시죠? 네. 네. 자, 우리 송원주님이 미션 수행하실 때가 여러분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네. 미션 수행 네.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네. 거, 실행만 하면 된다는 거. 자, 이제 우리 강윤서 대표님 이제 마무리로 우리 꼭 우리 젊은 많은 청춘들이나 사람들에게 네. 메시지 한번 주시죠. 꼭 해주고 싶으신 올 한 해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용기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용기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뭐 내가 용기스럽게 살아야지 이게 되지 않는데요. 의학 물리처럼 그런 물리가 뭐 준비를 해야지 그게 쓰여진대요, 용도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기라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가장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 용기. 이걸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14년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잊지 않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꼴통쇼 여기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